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자, 미증시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일 밤이니까요. 다 함께 힘차게 오늘 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 연말 폐장까지 단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이 한산했는데요. 간밤에는 미증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혼조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이 거래량도 줄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탓에 일부 지수는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60.1달러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재차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고 종가 기록까지 새로 쓰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나흘 연속 신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의 시가총액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3조 9,190억 달러까지 커지면서 이제는 4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역시 연말에는 좀 애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테슬라를 제외한 6종목의 등락폭은 1% 미만에 그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리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인데요. 비트코인이 내림세를 보이니까요.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4.78%, 그리고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86%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야는요, 바로 양자 컴퓨팅 업체인데요.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8%대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리게티 컴퓨팅은 무려 36%대나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12%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쪽으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보안 솔루션을 포함한 보안 반도체, 그리고 IoT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죠. 이 실스크는요, 무려 60%대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나스닥의 상장 규정의 준수를 회복하겠다라는 발표 속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렇게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랐던 섹터는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정말 계속해서 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부터 시작해서요. 좀 연말에 생각지도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까지 발생을 하면서 수급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어떤 증시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펀더멘털도 굉장히 약하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함께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굉장히 좀 정말 힘 빠지는 장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테마들이 하락을 또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또 상승한 테마를 또 쏙쏙 찾아가지고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첫 번째 제가 주목한 테마가 양자 암호 테마입니다. 이 양자 암호 관련 테마는 계속 약간 상승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나 봐요. 오늘 이 테마에서도 빨간불 켠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양자 암호 관련 주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움직였는데요. 우선 미국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혜주로 혜림 아나운서님께서도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리게티 컴퓨팅이 하루 만에 36% 급등했고 또 D-Wave 퀀텀이 24.5% 뛰었습니다. 국내 관련주도 영향받아가지고요. 국내 관련 기업 중에서는
한국첨단소재가 장시작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첨단소재는 전날에도 12%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개장하자마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시작 전에 한국첨단소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실권주에 대한 유상증자 일반 공모에서 전체 청약 경쟁률이 792.1대 1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체 청약 증거금은 약 1조 5,97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첨단소재는 유상증자 흥행과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 테마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번에 수혜받으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관련 테마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현재 드림 시큐리티는 국내 최고 보안기관인 국정원 보안성 검증에 양자키 관리 장비를 공급하고 해킹을 막는 양자기술 상용화를 계획 중입니다. 또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과 양자기술 기반 보안 문제 차단, IP 카메라 보안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테마의 강세와 또 기업의 전망에 대한 기대로 오늘 강세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진 않지만 양자암호 테마는 힘이 좋았습니다. 이 양자암호 테마에서 오늘 KCS도 상한가 진입했고요. 또 ICTK, 코이버 등도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네, 특히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격포제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도 흥행을 했고요. 또 양자 컴퓨팅 쪽으로도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더블로 수혜를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내년을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각광받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 해보실까요? 네, 저는 오늘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하고 있는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23일에 합병 협상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회사를 산하에 두는 형태로 통합을 이루기로 한 건데요. 내년 6월 최종 합의를 거쳐서 2026년 8월 지주사를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닛산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도 내년 1월 말을 목표로 협의 참여를 검토 중인데요. 이 최종적으로 통합이 실현되면 세계 판매 대수 800만 대를 초과하는 이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 탄생하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을 뒤따르는 거고요. 현재 3위인 한국의 현대차 그룹을 제치게 됩니다. 우리 현대차 그룹 주가에 영향이 있진 않을까 우려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 기대감을 키울 요인들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도 전망되고 있고요. 환율 효과와 신차 사이클 진입을 통해 내년 호실적을 이어갈 거란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 모두 12월 9일을 기점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계속해서 두 종목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7거래일 연속, 기아는 5거래일 연속 매수했는데요. 지난해는 11종, 올해는 18종의 신차를 내놓은 현대차와 기아. 내년에도 글로벌 시장에 18종의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폭스바겐, 도요타 신차 출시와 대비해서는 숫자가 굉장히 압도적인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자동차 등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큰 변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변화가 있는 자동차 시장, 우리 현대차 그룹도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주가 끝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혼다와 닛산 23일에 MOU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 8월에 합병 계약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어떻게 또 앞으로 미래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라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의료기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엄청나게 시장의 전면
개편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조용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어제도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소개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도 역시나 좀 조용하지만 조금 강한 흐름으로 해서 좀 좋은 이 의료기기 관련 테마가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한 종목은요, 파인메딕스입니다. 파인메딕스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입성한 기업입니다. 주가가 연일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파인메딕스는 소화기내과 의사이자 교수인 전성우 대표가 2009년 설립한 소화기 내시경 시술 기구 기업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형 타입인 점막하 박리술용 나이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파인메딕스에 따르면 국산 제품이 전무하던 소화기 내시경 시술기구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해서 충족되지 않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의료시술의 작업 효율을 높여줘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SD 나이프는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형 나이프로 2가지 유형의 나이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 2개 또는 3개의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시술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로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파이메딕스는 소화기 내시경 시술 기구를 통해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내시경 장비 유통 사업과 디지털 병리 사업, 그리고 내시경 지열 기구 개발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서 2025년 기준 약 31억 원 규모의 신사업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파인메딕스의 기술력은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해외 매출을 36억 원에서 93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고 실제 최근 체결된 독일과 계약 이후 일본, 영국과 미국, 인도 등까지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주가 영향 받아가지고요. 긍정적인 영향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파인메딕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60%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좀 계속해서 플러스권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좀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또 다른 의료기기 또 주목해 보신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 또 있기도 한데요. 이 종목도 아마 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연일 이어가지고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젠큐릭스입니다. 젠큐릭스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 직행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나노바이오 라이프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젠큐릭스는 암분자 진단업체입니다. 이 젠큐릭스는 전날 장 마감 후 자회사 나노바이오 라이프 주식 90만 3,753주를 주식회사 시클리드에 양도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약 56억 4천만 원 규모인데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가지고 시클리드로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 지금 확보의 난항을 겪어왔던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던 젠큐릭스가 현금 확보에 성공을 하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상한가 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의료기기와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요. 돈이 있어야지 또 투자도 하고 새롭게 연구 개발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머니가 좀 없었는데 새롭게 좀 자금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직행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이야기도 해봤고요. 국내 증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화포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나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축제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과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어떤 과일이었죠? 네. 글쎄요.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딸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저도 딸기가
같은데요? 왠지 빨간색 옷도 입고 네,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눈치를 채셨네요. 네, 오늘 딸기에 관련된 축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옷도 빨간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바로 율봄 식물원의 딸기 시즌이라는 축제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화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시에 위치해 있는 식물원에서 겨울을 맞이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2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기간이 널널한 만큼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혹은 겨울을 맞이하여 가족과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3월까지는 동절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물 먹이주기 쿠폰과 그리고 음료 교환권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런 축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축제를 가본 적은 없는데요. 어릴 때 이렇게 농장 같은데 체험학습을 가서 네. 고구마를 캐면서 했던 게 기억도 나고 사진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 딸기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전 지금 경기도 양평에 사는데 아. 양평도 딸기가 유명해가지고 그 근처 놀러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광주도 딸기가 유명하구나 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네요. 네. 저도 어렸을 적에 고구마를 이만큼 한 보따리에 캐서 이렇게 끌고 간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추억들을 여러분도 느끼시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축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기 전에 식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크기가 2만여 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람 경로를 따라서 구석구석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가 여러 코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코스를 잘 요리조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란말이 그리고 소시지, 볶음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놀이공원 갔을 때 지도 배포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니면은 막 놀이공원 온 것 같고 되게 기분 좋고 즐거울 것 같은데요? 꽤 넓은가 봐요. 지도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서 직접 이제 군데군데 둘러가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식물원이라고 하는데 또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체험이었나요? 네, 이 식물원에는 단순히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풍부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 6가지가 있지만 크게 4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싱싱한 딸기를 바로 내 손으로 직접 캘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체험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딸기잼을 만드는 건데요. 내가 수확한 딸기와 그리고 달콤한 설탕을 이용해서 달콤하게 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터 젤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곤약 젤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젤리를 만드는 게 가장 탐이 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딸기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붕어빵을 많이 드시죠. 붕어빵에는 슈붕 그리고 팥붕이 있는데요. 이 딸기빵도 팥과 슈크림으로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돼서 이거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4가지 체험 중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따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야 딸기를 따서 집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곤약 젤리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네. 곤약 젤리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네. 근데 딸기로 만드는 곤약 젤리라고 하니까 상상도 안 가고 너무 특이해서 여기 진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그쵸. 드네요. 네. 저도 거리가 멀어서 못 가더라도 곤약 젤리만큼은 집에서 직접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서 2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체험이 아니라 먹고 사진을 찍는 건데요. 딸기를 수확한 다음에 이제 먹어야겠죠. 그래서 에이드와 그리고 딸기 우유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 6번째 마지막은요. 포토존이 있는데요. 식물원 곳곳에는 조형물 딸기가 있고 체험장 포토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즐기면서 딸기와 함께 V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를 하면서 제가 네. 딸기 체험하고 제가 딴 딸기를 들고 찍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딸기랑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돼요? 딸기 이렇게 딸기 들고 들고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자체 과즙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가죽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임나연 아, 아나운서님 이렇게. 입으신 대로 딱 너무 그런 진짜 매칭이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까지. 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딸기만 즐기기엔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식물원에는 싱싱 레일 썰매장이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썰매를 타고서 레일 위를 슝 하고 달릴 수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먹이를 옛날에 준 적이 있긴 한데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두 분도 썰매를 그 눈 위에가 아니라 그냥 언덕 위에서 타신 적이 있으실까요? 눈 없는 언덕. 네,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만인가요? 네. 어. 저는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 비료포대 타고서 모르시죠? 저 한 번 타봤어요. 오. 언덕 위에서 그냥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우와. 나무 상자로 슈 하고 내려갔는데 지역 시골 출신이신가요? 경기도 네, 네. 의정부 아, 네. 반갑네요. 저도 네. 비료포대 타고 이제 내려갔거든요. 아, 그냥 잔디 위에서 비료포드 타고 그래도 슉 내려가고요. 네, 진짜 슉 내려가고 네, 정말 너무 재밌어요. 정말. 네, 어. 안 잡아주면 큰일 날 수도 어. 있어요. 아, 그 엄청 정도인가요? 빠르거든요. 조금 위험할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속도감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네. 뭔가 실제로 체험한 분의 그런 감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 흔하지 네. 않은데 이렇게 이제 레일 썰매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새롭고 재밌는 추억이 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곳에서 딸기 체험, 그리고 썰매장, 그리고 동물 먹이주기까지 너무 풍부해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실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이 일정이랑 함께 체크하셔가지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방문을 했을 때 여기서 더욱더 잘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이 축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너무 뻔하긴 하지만 겨울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그래서 이 딸기를 즐기기 위해서 바로 슝 하고 날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도시락을 챙기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도시락이 추억을 많이 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처럼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게끔 부모님들이 함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 하면 딸기니까요. 이 딸기와 함께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맛있는 딸기도 먹고 또 신나는 이런 썰매까지 같이 타고 즐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주신 임나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유선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해서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 1.02% 하락한 2,404.7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지수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배당락에 따른 연말 수급 요인과 정치 불안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종가 대비 1.43% 하락한 665.98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란히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주체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2,144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1,748억 원, 기관이 1,146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개인이 1,599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 288억 원, 기관 1,255억 원 팔아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먼저 반도체주는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0.19%, SK하이닉스는 2.59% 상승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 흑자 전환에 연말 성과급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작년에는 0%였지만 올해는 12에서 16%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메모리 업황 부진 등의 여파로 성과급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연간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2.59% 상승하며 17만 4,500원에 종가 찍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02% 상승하면서 34만 8천원에 마감가 찍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0.32% 하락하면서 93만 4천원에 종가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기아 둘 다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1.15%, 기아는 1.9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1.37% 하락하면서 18만 400원의 마감가 보였는데요. 이 미국 식의약품 FDA로부터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CT-P44의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인을 바탕으로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 총 48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 오리지널 의약품 다잘렉스와 CT-P44 간의 약동약, 유효성 및 안정성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다잘렉스란 다발 골수종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결합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셀트리온은 CT-P44 임상을 통해서 신규 표적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면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는데요. 이번 미국 IND 승인을 기점으로 임상 3상 결과 확보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미 IND 신청을 완료한 유럽을 포함해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임상 절차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도 밝혔는데요. 취득 수량은 총 54만 6,747주로 오는 30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주주들과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취지로 과감하고 지속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전개 중인데요. 이 자사주 매입은 올해 들어 6번째입니다. 지난 3, 4, 6월에는 각각 약 750억 원 규모, 그리고 10월, 11월에는 각각 약 1,000억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만 올해 5,360억 원 규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KB증권도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KB증권은 0.58% 하락했습니다.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추진 동력을 강화해서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자산관리 디지털 조직은 비대면 영업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연금 영업 기능 및 비대면 연금 자산관리 대응 강화를 위해 연금 자산관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직 개편을 단행한 KB금융이었습니다. 네이버도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우선 알테오젠 0.17% 하락하면서 30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둘 다 하락한 모습입니다.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요. 특히 에코프로 전기차 캐즘에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6만 원대 방어도 자신하기 힘들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5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기차 업황 둔화의 여파 때문에 기업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게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HLB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6.52%나 상승했습니다. 7만 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가난심약 리보세란이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여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에 HLB가 가남 신약 리보세란입에 대해서 미국 FDA가 심사 진행 클래스 2로 분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조만간 캄렐리주맙 생산시설에서
보안 사항 확인 차원의 실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FDA는 실사 종료 후 늦어도 내년 3월 이내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이 기대감에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4.42%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HSH2024에서 LCB71 임상 일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향후 임상 결과를 기대하셔야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4.42% 하락했고요. 휴젤도 3.79%, 신성델타테크도 3.78% 하락했습니다. 이 클래시스는 0.19% 상승했고요. 48,3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투심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의 3배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연이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 대해서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좀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장 후반까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02% 하락하면서 2,404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중에 조금 플러스로 좀 가보려는 힘을 내보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1.43% 하락하면서 665선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쳤던 것 같습니다. 이 배당락 이슈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는데 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이 탄핵 정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부담까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친 와중에 오늘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30일 단 한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거래일도 아마도 지수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좀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 7월 이후에 6개월 연속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이다. 그만큼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거의 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그나마 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그나마 좀 힘을 내줬지만 지수를 끌고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좀 호재가 있었는데요. 이 산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좀 보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와 관련된 시설이요, 3개월 정도 착공이 이르게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장에서 좀 올랐던 테마들 있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좀 강조를 해보실까요? 네, 우리 시장 반도체 대장주 투톱 오늘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도체 관련 테마 오전부터 흐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테마로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텔레칩스가 강세 보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텔레칩스에 대해 한 연구원은요, 국내 자율주행 관련 중소형주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실적 가시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기업이라면서 고객사 다변화와 제품 라인업 확장이 이루어질 2025에서 2026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매출액 1,846억 원, 영업이익 36억 5천만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기도 한데요. 이건 지난해보다 각각 3.4% 그리고 78.2% 감소한 규모라고 합니다. 전방 수요 둔화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신규 칩 개발 관련 연구 개발비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지만 신규 칩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신규 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좀 기대를 좀 보이면서 오늘은 주가에 기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7%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마감은요, 아쉽게도 0.87% 하락한 12,590원으로 종가 마감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 보였는데요. 상승분 모두 다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덱스터라는 주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콘텐츠 전문 기업 덱스터가 영화 하얼빈의 흥행과 함께 어제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24.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덱스터는 그동안 겨울 영화 시장에 숨은 손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2024년 최초의 천만 영화이자 최고 흥행작인 파묘에 이어서 2024년 마지막 흥행작으로 주목받는 하얼빈의 후반 작업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현재 하얼빈의 누적 관객 수는 148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바타2의 크리스마스 기록을 앞지르고 코로나19 이후 크리스마스 최고 흥행작에 올랐는데요. 벌써부터 외신들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창성이 사라졌다, 날카로움을 잃었다는 등 실망이 섞인 혹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수익을 2배로 내기 위해 이야기를 반으로 쪼개는 할리우드의 나쁜 습관 중 하나를 넣은 것 같다면서 너무 많은 에피소드로 극의 이야기를 질질 끄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오징어 게임 2 공개 이후에 오징어 게임 2 주연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9.96% 하락했고요. 덱스터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그리고 하얼빈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JTBC 드라마 옥시부인전, 넷플릭스 지옥 시즌2 등 OTT 후반 작업에도 참여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 폭넓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청률 상승과 함께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상 뚜껑을 좀 열었는데 너무 실망한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어제 열렸는데요. 저는 오징어 게임 1을 안 봐가지고 정말요? 1을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 2도 안 열어봤거든요. 기대는 좀 되시나요? 워낙 흥행했기 때문에 1위 기대가 많았는데 또 2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볼지 말지 다시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더 볼지 말지 그렇게 되셨고 혹시 보셨을까요? 저는 1을 정말 열심히 봤고요. 네. 2도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날 때 몰아서 다 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네. 혹평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보겠습니다. 네. 1이 재밌었거든요. 그니까요. 네. 1이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흥행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기였는데 너무 기대가 컸던 건지 2를 딱 열어봤더니 너무 생각보다 별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시즌 3를 위한 그냥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평도 있고 좀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김밥을 먹고 있는데 김밥 써시는 분이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각 연령층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확실히 좀 실망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 같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역시 하한가를 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대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52주 최고가를 찍기도 했었거든요. 역시 좀 실망한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부분 주목해 보셨을까요? 이번에 그 강세 보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굉장히 친근한 그 종목 기업이에요. 오늘도 저에게 문자를 또 보내줬거든요. 택배가 왔나요? 네. 매일매일 문자를 잘 보내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너무너무 친근해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CJ 대한통운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아무래도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그룹이 손을 잡으면 물류는 CJ 대한통운과 협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강세 보인 것 같습니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그룹의 협력에 따라서 CJ 대한통운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CJ 대한통운은요, 장중에 12% 이상까지도 오르기도 했지만 마감은 5.54% 상승한 85,7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고가는 12%대였는데요. 결국에는 5%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CJ 대한통운 자주 이용을 해서 이 택배 기사님하고 아주 친근하거든요.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 그런 사이인데요. 오늘 좀 관련된 이슈로 오늘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또 한번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 소식 제가 앞에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플랫폼 지마켓과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 경영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이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합작법인은 내년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이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되지만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현재 지마켓에 입점한 약 60만 셀러가 수혜를 볼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마켓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 남미, 동남아 등 전 세계 200여 개국 나라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마트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CJ 대한통운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거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이마트는 어제 시간외장에서는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80% 하락했고요. 신세계와 알리동맹이 온라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두 법인 모두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마트 주가의 온라인 사업부의 가치는 4,600억 원 정도만 반영돼 있다면서 이 뚜렷한 전략 방향이 없던 지마켓이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 시점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뚜렷한 시너지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상위 두 개 업체인 쿠팡과 네이버 대비 아주 낮은 수준이고 배송 편의 측면에서도 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데요.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면서 현재 쿠팡과 네이버 2강 체제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신세계와 알리바바 이 동맹에 따라서요, 이 CJ 대한통운도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이 한국의 택배 물량은요, 이 CJ 대한통운이 약 80% 정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장에서 또 오랜만에 떠오른 테마가 있어서 봤는데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트럼프의 정책이나 언급에 따라서 주가도 좀 연일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제 꾸리면서 여러 가지 인사들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켄 호월이 전 스웨덴 대사를 이 덴마크 대사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덴마크령에 그린란드를 좀 사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일부 종목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 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를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린란드를 사들이고 싶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첫 번째 임기였던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었거든요. 그 대신에 그린란드를 매입을 하면 그 대가로 이 카리브해 북동부에 있는 미국의 속령을 건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좀 욕심을 내는 이유는요, 그린란드에 여러 가지 좀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매장되어 있는 그 자원 중에서는요, 히토류 광물도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할 경우에는요, 미국이 현재 계속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히토류에 대해서 좀 의존도를 덜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히토류 하면은
항상 언급되는 기업이 있죠. 삼화전자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내용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오늘 금호전기가 강세 보였더라고요. 금호전기가요, 제3자 유상증자 배정 소식에 영향받으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금호전기는 26일 공시를 통해서 약 1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이고요. 138만 3,124주의 신주를 발행합니다.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803억 원에서 10% 할인된 723원이고요. 10억 미만의 소액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은 회사 운영과 경영 안정화에 쓰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상승한 것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금호전기는 장중에 21%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0.88% 상승하면서 897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작은 기업이어가지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내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오늘장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어제 산타가 왜 안 오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직도 산타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타 언제쯤 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이어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산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희주 아나운서는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해볼까요? 저도 어제 방송 보면서 왜 선물 안 주냐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다른 카페에 갔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어지고 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방금 아나운서님처럼 역시나 좀 기다리고 있어요. 선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물 왜 안 주세요?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다들 선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요즘에 계좌가 정말 국내 제 계좌 너무나 파랗고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다시 빨개질 수 있나 생각을 해가지고요. 배고프다 내 계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